안녕하세요. 미국 주식 성공 투자로 여행을 원 없이 다니고 싶어하는 욕망덩어리 미국 주식 인간지표입니다. 오랜만에 공개 영상의 개별주 단독으로 준비해 보았습니다. 벌써 엔비디아에 큰 비중을 들어가신 분들도 많으실 것 같기도 하고 저는 아직 비중이 그리 크지 않습니다. 또한 아직 엔비디아 2배 상품은 매집 시작도 하지 않았습니다. 기본적인 보조 지표는 이전 공개 영상에서도 많이 언급해 드렸기 때문에 패스하겠습니다. 제가 최근 영상들에서 눌림 매수 받을 때 맨 처음 볼 게 이동평균선 상태라고 했습니다. 현재 엔비디아 주봉상에서는 이동평균선이 풀정배열에 속합니다. 다만 일봉에서는 역배열에 진입을 했기 때문에 정고점까지 가는 흐름은 몇 주 안에 나오긴 힘들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일단 그럼 주봉만 보면 분할 매수하는 게 맞죠? 다만 주봉이라는 건 금요일이 지나야 한 캔들이 나옵니다. 매일 1%씩 분할 매수한다면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제가 원하는 가장 이상적인 눌림 패턴이겠죠. 물론 정고점을 못 가고 다시 하락이 나오지만 일단 그건 반등 이후에 생각해 볼 상황이고 좌측의 일봉에서는 화면에 노란색 선 40일 이평선을 처음 뚫고 나서 세 번째 캔들의 저점을 만들고 6에서 7개 캔들까지 상승을 합니다. 그러면서 소파동이 과매수권에 도달을 하죠. 물론 그 힘으로는 내려오고 있는 대파동 중파동을 돌릴 힘이 부족해서 다시 저항을 맞으면서 이겨내지 못하고 80에서 120일 이평선 만나러 가는 패턴이 만들어집니다. 현재 엔비디아 주봉에서는 첫 번째 캔들의 40주봉선을 뚫고 내려왔죠. 그리고 현재 두 번째 캔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 주가 세 번째 캔들? 근데 실적 발표 주간으로 가면 다섯 번째 캔들이니까 아마도 실적 발표 전에 바닥은 만들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반등이 주봉상 20주봉선까지 가준다면 $130 근방까지는 기대해 볼 수 있죠. 여기서 이제 다음 주 정도까지 저점이 잡힌다면 어디까지 밀릴 것인가가 중요하겠죠. 사실 한 배수 본주 투자는 크게 무서울 게 없는데 레버리지 상품 투자자가 무섭습니다. 물론 레버리지 상품 투자자라고 할지라도 비중이 적은 상태면 괜찮은데 본주 기준 $130 위에서 레버리지 비중이 커버렸다면 이게 물타는 게 쉽지 않아요. 어차피 실적 발표 주간에 올라갈 룸도 130에서 $135 정도밖에 안 되니깐 그러면 대충 아래 꼬리 단저점은 못 잡는다 치고 매일 종가 매수로 조금씩 분할 매수하는 방법도 있고 주봉이 마감되는 금요일에만 매수하는 방법도 있고 비중이야 본인이 감당할 수준에서 들어가시면 되는 거고 저는 완전 역배열 상태인 엔비디아 분할 매수가 심적으로 더 마음이 편한 것 같습니다. TQQQ 매수하자니 제 원칙상 매수할 구간도 아니기도 하고요. 갈지 안 갈지는 모르겠으나 개인적으로 엔비디아는 실적 발표 전에 $110는 살짝 이탈하지 않을까 생각 중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저기까지 오는 걸 기다리면 또 안 오는 경우도 많으니까 일단은 조금씩 평단가를 낮추는 매수는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너무 큰 비중을 조금은 자제하시고요. 일단 여기까지 정리를 해보면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있는 2월 마지막 주 안에는 주봉의 첫 번째 소파동 바닥이 나올 것이다. 다만 그리고 나서 반등이 찐반등일지 혹은 130에서 $135 정도까지만 올리고 나서 다시 떨어질지는 알 수가 없다. 조금은 더 비관적인 사례도 보겠습니다. 좌측 일봉을 보시면 소파동 바닥권에 들어오고 세 번째 캔들의 저점이 나왔고 다섯 번째 캔들이 고점을 찍고 나서 여섯 번째 캔들부터 또 내려오죠. 이런 패턴으로 가면 주봉상 다섯 번째 캔들이 2월 마지막 주 캔들이거든요. 이해가 되셨죠? 잘못하면 실적 발표 주간이 탈출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설마 엔비디아가 $80까지 간다고 믿을 수가 없지만 딥시크 때문에 20%도 하락시키는 월가 애들이기 때문에 너무 종목과 사랑에 빠지지 마시길 바랍니다. 물론 그 이후에는 엄청난 반등이 나옵니다. 아마도 엔비디아가 정말 주봉상 80에서 122평선까지도 간다면 나스닥도 위에서 놀긴 쉽지 않을 테니 뭔가 부양책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걸 루머설이 도는 게 J-플라자 합의로 보고 있습니다. 관세 협박으로 인한 달러 약세 전략이죠. 문제는 그 전에 일단 엔화가 강세가 나와줘야 하는데 어찌 될지는 이 영상을 만드는 와중에 엔화가 좀 강세가 나오는 느낌입니다. 자, 이제 단기적인 흐름을 보겠습니다. 좌측은 하루 4캔들이 나오는 확장시간 4시간 차트이며 우측은 일봉입니다. 여기서 바로 V자 반등으로 $130 넘는 걸 바랄 수도 있지만 일단 확률적으로 매우 희박한 패턴이고요. 물론 주식에 100% 없기 때문에 정말 그럴지도 모르지만 매우 희박한 확률을 기대하고 비중을 세게 들어가기엔 자기 돈을 소중히 하시길 바랍니다.
기본적인 패턴은 역배열에 진입한 후에 첫 22평선에 도달하면 비중을 덜자 풀매도는 아닐지라도 어느 정도 현금화하는 전략이죠. 다만 그 전에 비중이 어느 정도 들어간 상태여야 할 테고 비중이 정말 조금인데 22평선에 도달했다고 해서 팔지 말지는 본인이 판단하셔야 합니다. 화면의 녹색 선이 22평선입니다. 노란 선이 42평선입니다. 어차피 우리는 좀 더 큰 상승을 먹어야 하는데 세력들도 실적 발표 전에 큰 상승을 주기엔 큰 매력이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일봉의 20일 이평선 도달이 분명 이번 주나 혹은 다음 주 안에 나올 텐데 비중에 따라서 약익절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가 중요하겠죠. 누군가는 20일 이평 터치하니까 매수가 들어올 수도 있을 텐데 역배열에 진입한 상황상 한 번에 바닥으로 올리긴 쉽지 않습니다. 아직 실적 발표 전까지는 시간도 많고 다음 주는 인플레이션 발표가 있는 주간이기도 합니다. 저는 엔비디아의 매도 목표가가 현재 일봉의 120일 이평선 정도입니다. 이게 대략 일목균형표 구름대 상단입니다. 만약 실적 발표 주간에 상승이 나와서 일봉에서 120일 이평선을 터치를 하면 그때 비중을 덜고 나서 더 상승할지 말지는 추후 지켜보는 전략을 세운 상태입니다. 다만 현재 저점이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는 알 수 없기 때문에 다음 주까지는 천천히 비중을 채우는 식으로 잡아둔 상태입니다. 왜냐면 일봉이 완전 역배열에 진입을 했는데 아직 처음 20일 이평선 터치도 못했기 때문에 좌측 4시간 차트를 보면 대파동에서는 쓰리바닥이 나오고 차트 캔들상에서는 20일 이평선 터치를 2번이나 하지만 저항을 받고 세 번째 터치할 때 뚫고 올라가죠. 일명 이게 쓰리바닥입니다. 또 다음 사례를 봐도 좌측 4시간 차트에서 보면 캔들이 21이평선 터치를 2번 하고 저항을 또 받고 쓰리바닥을 만들고 나서 121이평선을 뚫고 엄청나게 센 상승이 나옵니다. 스토캐스틱 대파동도 저점을 점점 높이고 있고 근데 현재는 아직 대파동의 첫 번째 바닥일 뿐 실적 발표 전에 일봉상 첫 번째 바닥을 만들지 혹은 두 번째 바닥까지 만들지도 중요하겠죠. 일봉상 캔들로 따지면 15개 정도 남아있으니까 이쯤에서 더 저점을 안 깨고 일봉상 20일 이평선 터치한 후에 두 번째 바닥을 만들 때 $110 이탈을 만들던가 그리고 나서 실적 발표 전주부터 상승이 나오면서 40일 이평선 도달하러 간다면 130에서 $135 정도 선까지 올라가주면 딱 좋아 보입니다. 물론 그 두 번째 바닥으로 이번 엔비디아 조정을 마무리할지 혹은 실적 발표가 별로였다면 세 번째 바닥을 만드는 구간이 형성될 수도 있고요. 그건 나중에 지켜봐야 할 문제 같습니다. 저는 실적 발표 전까지 천천히 모아갈 예정입니다. 레버리지 상품은 상황 봐서 매수하던지 하겠죠. 부디 너무 빠르게 현금 소진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나스닥은 아직 저점도 깨지 않았기 때문에 TQQQ 상품은 그대로 홀딩 중입니다. 다음 영상은 주말에 올리도록 할게요.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무료입니다.